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아마도 봉준호 감독 일행이 미국에서의 여정을 다 마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하고 웃고 떠드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는 대구 지역에 질병이 확산되어 제가 직접 대구에 사시는 분에게 전화해 보니 도시가 말 그대로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말을 들어보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택시를 몰고 다니지만 손님이 타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 또 보육시설 등도 모두 당분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팬데믹, 즉 질병의 대유행이 생기진 않을까 하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국민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봉준호가 파한대소하는 사진이 기사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지금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할 때인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상 소식이라든지 청와대 가서 환담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기사 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시점에 이렇게 파한대소한 이런 사진 같은 것은 정말 안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자숙하고 우한 폐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타운 TV에 조우석 평론가의 봉준호 감독 기생충 관련 영상을 양해를 받고 우리 채널에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우석 선생님의 열정에 찬 해설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좌익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본인들은 다르게 하면 이것이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악한 독들이 들어있는 이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엄청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60평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 좌익세계에 빠진 사람들 이제 보면 거의 대다수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좌익들은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선동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좌익으로서 사회 지도층이 된 인사들, 돈을 많이 벌게 된 인사들의 대다수는 자식들을 꼭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본인들이 좌익들의 성지로 여기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에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본에도 잘 안 보냅니다. 거의가 다 미국 아니면 영국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질타를 가하신 위선자들의 특성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개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살펴보니 미국이 가장 좋은 나라야. 모든 통계를 보고 또 인권, 자유, 환경 등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들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이 환경, 주변 환경을 보면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야. 그래서 나는 돈이 있으면 미국 가서 살고 싶어. 또 물론 아이들도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보수, 자유, 우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 이것을 비웃고 공격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뉴스를 들으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는 종북 주사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임종석 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임종석 씨의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조우석 평론가께서는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하면서 그의 일생,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의 행적을 잘 정리해서 논평해 주셨습니다. 영화 감독 봉준호, 철저한 반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미국 사람들이 주는 아카데미 상을 받고 환호하는 모습,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런 반미주의자에게도 상을 주는 미국의 관대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자유는 아닐까요? 저는 봉준호 감독의 행적을 다룬 조우석 평론가의 논평을 들으면서 봉준호 감독의 외조부 박태원이 월북 인사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정치계, 예술계 등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국가에서 단물을 빨아먹고 성공하였으면서도 이런 인연으로 인해 좌익 사상이 팽배한 채 이 대한민국을 좌익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생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는 정말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사상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정말 국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숙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가족들, 그리고 이 질병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일하는 의료계 종사자들, 방역요원들, 경찰들, 그리고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우석 평론가님께서 다시 한번 봉준호의 이 좌익사상 논평을 담은 영상을 올려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뉴스타운 TV 여러분 한번 구독해 주시고 특별히 조우석 평론가의 이 채널 그 영상 여러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정말 좋은 논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채널이 되고 그런 평론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2년 전에 70%, 80%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한다고 하는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 틀이 있기 때문에 지난 7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반대가 되는 북한을 한번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누구라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번영과 성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저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도 영화 기생충 관련한 방송인데 특히 연출한 감독 봉준호의 숨겨진 어둠컴컴한 대목 반미주의자의 측면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언론들은 아카데미 상을 탔던 봉준호가 그날 새벽까지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LA 할리우드의 소호 하우스라는 곳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고 그때 메뉴로는 대기업 CJ가 준비했던 오이김치 등등이 등장했다는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거는 그런 미주알 고주알 보도가 아닙니다. 봉준호가 얼마나 지독한 좌파이면서 열렬한 뻔뻔한 반미주의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봉준호의 그런 두 얼굴의 봉준호의 모습이 맞는가 하는 대목을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그 환한 얼굴로 오스카상을 받던 봉준호와 반미주의자로 활동했던 지난 20년간의 활동의 두 얼굴의 봉준호 중에서 어떤 게 진짜냐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봉준호는 반미 전사, 반미주의자 탈레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아카데미상을 덜컥 받은 것 자체가 올바른 처신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봉준호의 처신이 올바랐던가를 한 번쯤 따져 묻는 언론이 이 나라의 언론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미국 언론도 그런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좌파 봉준호와 이 나라의 얼치기 언론들이 한 몸이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준호의 흑역사를 덮어주고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 하나가, 영화 전문가가 그 점을 딱 짚었습니다. 예전에 영진위원장을 지냈던 조희문 교수가 그 사람인데 그가 자기 페북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봉준호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후보 지명을 받았을 때가 타이밍이었다. 봉준호가 기생충이 상 타기 전에 후보 노미네이션 됐을 때가 타이밍이었다. 자기가 반미주의자니까 미국이 내 영화를 평가하는 것은 거부한다라고 선언하던가 아니면 전 그게 안 돼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라도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그때 무대에 서서 미국은 문화 침략 행위를 멈추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일갈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봉준호가 앞과 뒤가 맞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멋진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봉준호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국제적인 영화제가 아니고 로컬 시상식이 아니었냐라고 따졌던 사람이 바로 봉준호였습니다. 상 타기 전에는 그렇게 힛다운 소리를 하면서 그걸 힛다운 소리라고 합니다. 미국을 대충 경멸도 하더니 그게 봉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막상 상을 준다고 하니까 시상식장에 올라서는 감격에 겨워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언행과 사뭇 어긋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봉준호가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저는 젊은 사람답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 그가 보여줬던 지독한 반미 구호와 반미 행동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별게 아니었다면 봉준호 당신은 패션 좌파, 액세서리 반미주의자에 불과했냐? 저는 그거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봉준호가 반미주의자인가는 꽤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입니다. 그의 첫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괴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 동영상을 앞에 등장하는 장면을 한 1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구한 동영상에는 우리말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군 장교와 하는 영어 대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영화에서는 한강을 뒤집어 놓는 괴물이 만들어진 배경으로 나쁜 짓을 하는 주한미군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체적으로 그 영화의 시작은 미군에 있는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 의무실이었습니다. 그 미군 의무장교는 사용하다 남은 독극물, 프롬 알데히든가 하는 걸 하수구에 무방부로 내버리라고 카츄샤로 보이는 우리 한국군 출신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때 미군 의무장교 모습이 굉장히 음산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있을 텐데 일단 확인해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서는 한국 의무관의 반발을 위압적으로 누르고서 기어코 독극물을 하수구에 쏟아붓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쏟아부어진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돌연변이 괴물이 등장한다는 얘기인데 그 대목을 짧게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More precise, dirty formaldehyde. Every bottle is coated with layers of dust. Pour them into the sink. Excuse me? Just empty every bottle to the very last drop. It's just they are toxic chemicals and the regulation states that Pour them right down the drain, Mr. Kim. if I pour them in the drain, they run into the Han River. That's right. Let's just dump them in the Han River. But you know, this is not just any toxic chemicals, so you The Han River is very broad, Mr. Kim. Let's try to be broad-minded about this. Anyway, that's an order. So, start pouring. 기어코 독극물을 하수구에 쏟아붓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쏟아진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돌연 괴물이 만들어지고 서울시민을 괴롭힌다는 설정 자체가 매우 봉준호다운 반미주의자의 발상입니다. 미군의 만행 때문에 서울이 혼란에 빠졌다. 대한민국이 어지럽다. 그게 봉준호가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혼란과 파국의 원인이 미국의 고의적인 악행이라는 설정 자체는 영화 전체 맥락과 굳이 따로 놉니다. 굳이 미군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스토리라인은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은 봉준호의 까칠한 반미의식이고 황당한 좌빨 본능이 정치적인 선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봉준호의 좌빨 본능은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그 이후 봉준호는 전형적인 좌빨의 모습이었고 반미주의자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된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좌파 이념의 민노당, 민주노동당 당원에 그 사람은 가입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18년 전에 2002년인데 지금까지도 민노당 당원인지는 확인을 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군 평택기지 확장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격려하기 위한 지지 방문도 봉준호는 기꺼이 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2006년이던가요? 한미 FTA 관련해서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에 봉준호는 자기 이름을 올리고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시위에 나서서 행동가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봉준호의 반미자의 활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반미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봉준호가 하는 사회활동의 핵심 이슈는 반미주의, 이념적 정치활동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봉준호는 좌빨이거나 열렬한 반미주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가 그렇고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집안 내력도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미 확인하셨듯이 박태원이 봉준호의 외할아버지라는 것도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썼던 월북 소설가 박태원이 봉준호의 외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박태원의 이 소설은 우리 근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북을 조국으로 선택했던 자가 봉준호의 외할아버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집안적 환경이고 좌빨 본능이 집안 내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봉준호의 그런 사상과 이념이 영화판에서 더욱 굳어졌다고 봅니다. 왜? 영화판 자체가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봉준호에 앞서서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박찬욱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박찬욱 감독 아실 겁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로 대중감독으로 거듭났던 박찬욱을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사람도 비슷한 행보를 합니다. 2002년 말 이른바 효순이 미선양 사태 때 미군 장갑차가 얘네를 깔아뭉갰다, 고의로 뭐 이런 얘기들이 나돌 때 미국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미 대사관 앞에서 삭발식을 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박찬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민노당이 주최하는 이라크 파병 반대 콘서트에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반전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봉준호의 손을 잡고 민노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박찬욱이었습니다. 영화판 분위기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봉준호는 본래 가지고 있던 집안 내력, 좌빨 본능, 좌빨 DNA, 반미주의자의 본능을 마음껏 표출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봉준호는 전 정부 시절에 무려 2차례나 강성 좌빨로 분류가 돼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번 올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제가 파악한 봉준호는 연세대 사회학과 88학번입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50대 초반인데 50대 초반, 갓 50입니다. 386 세대의 한 사람이 봉준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봉준호에게는 확실히 좌파 본능이 없지 않고, 저는 이 사람의 이런 정신세계, 이런 사상 삐뚤어진 뻔뻔한 반미주의자의 모습을 규명해야 영화 기생충에 들어가 있는 부자 세상 갈아엎자고 하는 무시무시한 좌익혁명의 메시지를 제대로 해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봉준호는 시상 무대에서 그리고 인터뷰 자리에서 수상소감을 충분히 밝혔으니까 이제는 곧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날 그가 보여줬던 반미주의자의 모습에 대한 소감을 차제에 커밍아웃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주의자의 모습은 철부지 시절에 했던 지나간 일입니다라고 톡 털어놓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미주의자입니다, 좌빨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든지 하는 게 이제 거물이 된 봉준호가 취해야 될 올바른 스탠스라고 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봉준호는 지금 내심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좌빨짓을 하고 반미주의자로 까불어대도 미국이 아카데미 상을 주고 한국에서는 그걸 영웅으로 떠받들어 준다? 저는 봉준호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나름대로 눈치챈 봉준호라면 앞으로 더욱더 좌빨짓과 반미주의자로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그걸 이 방송에서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봉준호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음험한 뻔뻔한 반미주의자의 모습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영화 감독 나부랭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가 미칠 대중적인 영향력이 파괴적이고 대한민국의 해악이 크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지적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